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블랙엘 GPU를 둘러싼 체크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폭풍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블랙엘 GPU 발표와 관련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를 보면서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장악 의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가 AI 칩 장악을 위해서 가장 의식하고 있는 경쟁사죠. AMD를 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이 회사를 의식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으로 돌아와 보면 삼성도 조만간 엔비디아의 공급망 티켓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이번 차세대 AI 칩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 없는 AI 생태계는 공허한 사막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절정은 바로 그레이스 블랙웰 GPU였습니다. 이 G200 같은 경우는 블랙웰 GPU 200, B200 두 개와 그레이스 CP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프로세서 간 연결을 위해서 자신의 NVLink 기술도 진화시켰습니다. 이 시스템 모든 게 엔비디아의 것입니다. 다른 기업의 제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GPU뿐만 아니라 CPU 시장에 공을 들였던 거구나. 그 ARM을 인수하려다 실패했지만 곧바로 자신의 서버용 CPU인 그레이스를 내놨구나 할 만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GB200에서 집대성된 블랙웰 플랫폼은 놀라운 프로세서, 그리고 NVLink, NV스위치,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게 엔비디아의 것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GB200의 핵심인 그레이스 블랙웰 GPU의 핵심인 블랙웰 GPU만 뜯어봐도 이는 똑같습니다. 블랙웰 GPU는 TSMC의 4MP 프로세서 노드에서 제작된 두 개의 다이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 각각의 다이에 총 104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개수는 2080억 개가 되겠죠. 이 개별 다이는 엔비디아의 NV링크 기술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엔비디아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도 님이라는 제품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계속 엔비디아 기반 서버를 한번 구매한 고객이라면 계속 여기에 잡아두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이 총체적으로 봐도, 세부적으로 뜯어봐도 AI 생태계를 엔비디아 제품과 기술로 완벽히 구성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른 경쟁사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엔비디아가 자신의 아성을 둘러싼 해자를 더 깊고 넓게 구축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조바심도 느껴졌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자신의 GPU에서 추론 능력의 대폭 향상을 강조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번 블랙웰 GPU를 소개하면서 엔비디아가 가장 강조한 대목은 바로 추론 능력의 급상승이었습니다. 블랙웰이 이전 GPU인 그 호퍼100, H100보다 훈련 성능은 4배, 추론 성능은 최대 30배까지 뛰어나다고 계속 짚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업체인 리사수 AMD CEO가 그간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엔비디아 GPU의 낮은 추론 능력이었습니다. 리사수는 그간 기회가 날 때마다 엔비디아의 H100, 호퍼100이 AI 훈련 워크로드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을지 몰라도 AI 추론에는 AMD의 GPU인 MI300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이번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관련 기사를 꼼꼼히 체크했던 분들은 느끼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리사수의 지적에 대한 젠슨왕의 대답이 이번 GTC 행사에서 블랙웰 GPU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단점인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그 TSMC의 3나노 대신 값이 싼 4나노를 사용했고 4MP 노드는 거의 5나노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멀티칩 모듈 MCM 방식도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그간 AMD가 가장 먼저 일찍 적용했고 인텔도 AMD를 따라서 MCM 모듈 방식을 적용했지만 엔비디아는 그간 계속 이 방식을 외면해 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엔비디아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웰 칩이 5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블랙웰 GPU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AMD의 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마이드라이버스와 같은 그 IT 전문 매체에서는 블랙웰 발표 직후에 AMD가 MI300X GPU의 대량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AI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바짝 추격하게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MD의 골드러시가 마침내 도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MS죠. 그리고 메타가 AMD GPU를 사용함으로써 AMD의 AI 시장 점유율이 7%가량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공급 능력이 딸리는 상황에서 가성비가 훌륭하고 그리고 추론 능력이 H100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AMD MI300 GPU의 시장 장악 능력도 예의주시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삼성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GTC 행사에서 12단 HBM3E와 GDDR7 이 그래픽 D램도 전시했습니다. 전시가 무슨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 행사에 그냥 초대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삼성의 HBM 납품과 GDDR7 납품이 임박했다는 생각입니다.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삼성은 그간 초기 AI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하이닉스에 내주면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삼성이 AMD로부터 HBM3 검증을 끝내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그리고 또 HBM3E에 대한 엔비디아 검증도 3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끝나서 조만간 출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자꾸 날리는 없는 것이죠. 최근 삼성의 HBM 낮은 수율, 삼성 HBM의 낮은 수율 그리고 HBM 공정의 기술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악재를 뒤로 돌리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삼성은 HBM 생산 능력도 지난해보다 2.5배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하이닉스를 앞지르는 것이죠. 초기 AI 시장 구도상 삼성은 AMD,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손잡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삼성이 치고 나가게 되면서 AMD, 엔비디아에서 얌수 겸장을 부르는 계기를 만들 여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GDDR7의 엔비디아 납품인데요. HBM3E 등 그 HBM 메모리가 AI 데이터 센터 지형을 장악하고 있지만 게임용 GPU 등 그 클라이언트 부분 대부분을 구동할 제품은 바로 그래픽 D램입니다. GDDR7인 것이죠. 이 그래픽 D램도 D램 3사 간 경쟁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삼성은 이번 GTC 행사에서 GDDR7을 선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우는 RTX 40 시리즈 호퍼까지는 마이크론과 손잡았습니다. 하지만 GDDR6X 제품으로 손잡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포스 RTX 50 시리즈 블랙엘에서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인데요. 삼성이 내놓은 GDDR7의 속도가 37GBps에 이릅니다. 엔비디아와 그간 작업을 함께한 마이크론은 GDDR7을 올 상반기에 내놓게 되는데요. 마이크론이 지금 RTX 40 시리즈에 탑재한 그래픽 메모리인 GDDR6X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24GBps입니다. 19에서 24GBps 정도인데요. 마이크론의 로드맵을 보면 2026년이 돼야 36GBps 속도에 이릅니다. 올해와 내년은 32GBps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게 마이크론 계획인데 삼성의 37GBps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훨씬 속도가 떨어집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RTX 50에서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을 고수하고 자신의 경쟁사인 팀레드 AMD가 삼성의 GDDR7을 차세대 RDNA4 GPU에 탑재하게 되면 AMD GPU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삼성이 공략하고 있고 이번 GTC 출연은 삼성의 엔비디아 거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